진봉면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을 달려서 진봉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주 넓고 풍요로운 그런 느낌이 드는 벌판을 보는 순간 이 아름다운 고장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무슨 마이크를 쓸까요? 이 아름다운 고장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마음도 더 아름다운 분들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월 4일이 이제 입춘이었고 어제 그저께가 우수였습니다. 어느 틈에 봄이 성큼성큼 이렇게 우리들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서 봄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시 해보며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국의 대중가요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진봉면의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이 참 뭐 그냥 편하게 한 곡 부르고 나면은 그만인 아주 뭐 간단하고 뭐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지만 가만히 그 노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작용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크고 아주 소중한 그런 삶의 도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 고전 자료 같은 것을 찾아봐도 세 가지의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의 아름다운 소리는 글방에서 도련님이 낭낭하게 책을 읽는 소리, 공부하는 소리죠. 글 읽는 소리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손이 귀한 집안에 손자가 태어나서 쩌렁쩌렁한 그 아기 우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올 때 그것도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다. 세 번째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노래입니다. 음악, 노래 소리.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 소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노래가 우리 인간의 몸에 아주 도움이 되는 의학적인 작용을 한다.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보고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노래 효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는데 노래를 즐기고 이렇게 평소에 삶을 흥겹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몸속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것을 호르몬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뇌파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요. 평소에 노래라고는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노래를 즐겨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산다.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몸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즐길 때 왕성한 어떤 물질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 뭐죠? 기분이 즐거우면 몸속에서 뭐가 생긴다고 합니까? 엔돌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말이 되었는데 엔돌핀 외에도 뭐 도파민, 옥시토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막 왕성하게 분비가 되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옛날에 비해서 혼탁합니까? 먹는 것, 뭐 그냥 그다음에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이 예전처럼 맑고 깨끗하지 않고 전부 오염투성이에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몸속에서 나쁜 병의 근원이 생겨서 이게 점점점 보태어지면은 암세포라는 것도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불치의 병, 난치의 병 이런 것들이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막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계절마다 보약을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돈 안 들고 가장 좋은 치료제가 뭐냐? 그게 바로 노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야 이거 노래 이거 만만하게 볼 게 아니로구나. 정말 즐겁게 심취해서 불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노래를 황성예태에서부터 고향무정까지 9곡을 준비했는데요. 노래 한 곡이 보약 한 제입니다. 오늘 보약 몇 제입니까? 9제 보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참 이 노래를 아시는 노래가 나올 때는 같이 목청껏 막 박수를 치시고 막 춤을 추시도 좋고 그렇게 신나게 노래를 즐기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주 건강하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보기에 대체로 얼굴이 좀 노릇스름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이 강의실에서 나가실 때는 전부 얼굴이 불그레하게 아주 건강한 보약 드신 얼굴로 그렇게 나가시게 될 것을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첫 곡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불 때문에 흐려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끄면 좋겠어요. 여기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황성예터라고 하는 이 노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노래인데요. 1927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원래 제목이 뭐냐 하면 한자 제목이 옆에 붙어 있는데 황성의 적, 발자취 적자, 종적이라고 해야 돼. 황성의 적이 이제 1927년도에 연극사라고 하는 악극단 단체가 조직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악극단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 연극사라는 악극단은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름난 배우라든지 가수 여러 뭐 그냥 대중 연예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전국을 순회하고 멀리는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만주 더 멀리는 시베리아까지도 다녀오는 그러한 힘든 공연을 하곤 했던 것이지요. 이 황성예터라고 하는 노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노래 가사를 만드신 분은 왕평이라는 분입니다. 꼭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게 예명입니다. 본명은 이응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 출생이냐 하면은 경상북도에 가면은 영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구에서 영천을 지나서 경주가 있고 경주 다음에 포항이 있는데 그 영천 출생이 바로 이응호라는 분입니다. 5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계모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그 계모 밑에서 구박받는 것이 두려웠던 아버지는 서울의 친척집에 맡겨놓고 늘 생활비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5살짜리 어린 이응호 소녀는 서울에서 아주 외로웠겠죠. 늘 달달이 오던 생활비도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끊겨버렸습니다. 겨우 서울의 배재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문학교로 진학을 할 수 있는 고등보통학교나 이런 데로 진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니까 조선배우학교라고 하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연기도 배우고 가사 짓는 것, 노래하는 것, 악극단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어서 마침내 연극사라는 악극단의 단장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분이 이제 약 한 140-50곡 가량의 노래 가사를 짓고 만담 대본도 짓고 영화에도 직접 출연하는 배우였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분의 나이가 아직 40살이 채 되기 전에 30대 후반에 평안북도 강예라고 하는데 공연을 갔다가 거기서 마침 주연 배우가 배탈이 나서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느라고. 그래서 단장인 이 왕평 선생이 대역으로 무대 위에 올랐는데 그때 이제 남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연극을 공연할 때
너무 열정적인 연기를 하다가 무대 위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무대 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평 선생이요. 그래서 이분은 황성예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선팔경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대한팔경가라고요. 금강산 12,000 봉마다 기야비요,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도 바로 왕평 선생이 노래 가사를 지었고 참 좋은 노래를 많이 지으셨는데요. 그렇게 아주 비극적으로 장가도 한번 못 가본 상태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왕평 선생의 아우 되시는 분이 87으로 지금도 대구의 어느 변두리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을 우연히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서 이분의 안내를 받아서 무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강동이라는데 수정사라는 절간이 있고, 절간 건너편에 북쪽 산기슭에 왕평 선생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지 않으면 전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날 저는 황성예터를 무덤 앞에서 연주하기 위해서 술과 안주와 아코디온을 메고 가서 그날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무덤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봉분이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무덤이 이런 모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외놈들이 황성예터를 지은 이응호에 대해서 매장 허가를 안 내줘서 외정시대 때 만들어 놓았던 무덤이 지금까지 그대로 가매장 상태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서예가한테 글씨를 받고 왕평 이응호지묘 이렇게 새긴 돌, 자연색의 한 2m짜리 자연색의 이 비석을 새긴 것을 만들어서 승합차에 싣고 저희 친구들과 함께 그 비석을 안고 아주 힘들게 왕평 선생의 무덤 앞에 묘비를 그야말로 돌아가신 후로 맨 처음 이렇게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디에서 장난기 있는 친구가 너희 집 조상은 그렇게 잘 해봤나? 너희 집 조상 무덤 관리는 잘해봤나? 라고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왕평 선생의 쓸쓸한 무덤 앞에 묘비를 세우고 돌아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수림 선생은 작곡가이고 바이올린을 아주 잘 연주하시는 분이고, 이에리수라고 하는 분은 경기도 개성 출생의 가수인데요. 본명이 이음전입니다. 음전. 재작년인가 100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그렇게 알려지고 나니까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아마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이 에리수는 많은 노래를 취입하지는 못했는데 황성예터 이 한 곡이 가장 유명한 곡으로 남아있죠. 이 에리수가 서울의 단성사나 취성좌 같은 데서 황성예터를 부른다라고 하면은 막 구름 같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기마 경찰들이 인파들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리수의 노래를 너무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서울의 연희전문에 법과를 다니던 배동필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에리수 노래를 좋아하다가 결국 이에리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편지를 막 보냈는데 처음에는 이에리수가 거절하다가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오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기 시작했고 사랑을 속삭이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동필에게는 이미 부모님이 짝지어준 조강지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에리수와의 그 결혼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부모님들이 또 그 사실을 알고 아주 노발대발했습니다.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네가 작정을 했구나.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에리수가 제 한 몸만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은 동필씨 당신은 편안하게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유서를 써놓고 칼모친이라고 하는 독약을 이렇게
수십 개를 한꺼번에 복용을 하고 그리고 누웠는데 계속 막 고통스럽기만 하고 약기운이 안 퍼져서 칼로 또 손목에 동맥을 끊는 이런 비극적인 일까지 생겨났죠. 온 방안이 아주 막 피칠각이 되었는데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었던 배동필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애인과 함께 죽겠다고 먹다 남은 약을 마시고 막 그렇게 누웠는데 결국은 여관집 주인에게 발견이 되어서 경성제국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장세척을 하고 그렇게 살아났고 갔다 가다가 이제 귀한 아들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웠던 아버지는 이예리소를 불러다가 가요계에 무대에 다시 서지 않겠다라는 서약만 하면 너희 둘이 결합하는 것을 도와주마. 이렇게 해서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조광지처는 물론 뭐 이렇게 울며 떠났겠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그 사정을 안고 있는 노래가 바로 황성예터라고 하는 노래인데 식민지 시대 때 주권을 빼앗긴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속 풍경을 이렇게 잘 나타낸 노래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성예터를 오늘의 첫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